안녕하십니까. 성우 아빠 신보민입니다. 저한테는 큰아들 건우, 둘째 아들 성우, 이렇게 아들이 둘입니다. 우리 성우가 어렸을 때 태극기라고 해서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아토피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TV나 뉴스에서 아토피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봤었지 전혀 알지는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성우가 이렇게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알게 됐고, 또 아토피 환자와 제가 7년 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고는 전혀 상상치 못했습니다. 저는 장흥농산이라고 하는 약초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 때부터 2대째 약초 농장을 운영하는데, 제가 기르는 약초는 두 가지입니다. 어성초하고 300초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성초가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고, 여기는 지금 어성초를 수확하는 작업을 하는 농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300초 성숙기 수확기입니다. 이렇게 꽃이 희고 이파리가 휘어집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희다고 해서 300초입니다. 뭐 300가지의 뭐 질병이 좋다 해서 300초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지금 300초가 이렇게 하얗게 됐을 때 수확을 시작합니다. 저는 어성초하고 300초를 가지고 이렇게 발효 효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효가 되는 과정의 사진입니다. 발효가 되면은 숙성실에서 이렇게 숙성을 거쳐서 오랜 기간 동안 숙성을 시켜서 와인처럼 이렇게 발효 효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성초 건초로는 이렇게 건조기에 건초를 파랗게 말려야 되거든요. 열이 너무 높다거나 그러면 빨개져 버립니다. 이렇게 건조기에서 어성초를 건초로 만드는 사진입니다. 여기는 어성초를 분쇄를 해놨습니다. 말려서 분쇄해 놓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과지 봉투에 담아서 지금 끓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끓여서 어성초 입욕제를 끓여서 이렇게 목욕을 지금 우리 성우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우는 어성초 입욕제를 끓여서 먹기도 하고 목욕도 시켰거든요. 이렇게 아토피가 있었던 피부가 이렇게 한 5일에서 7일 정도, 약 일주일 정도 목욕을 시키면은 빨갛게 발적이 일어났던 피부가 거뭇거뭇 거칠거칠해지면서 개선이 되더만요. 그러면서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개선이 된 것이 완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욕제라거나 이런 제가 연구 개발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우가 피부가 이렇게 깨끗해지길래 여기는 2007년도에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고부가 같이 생약초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는 비식품류로서 먹는 것이 아닌 뭐 비누, 입욕제, 마스크팩 이런 쪽을 개발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장흥생약초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활성 검정 및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목포대 충주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는 이제 아토피 입욕제라거나 비누라거나 이런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약초 다문이라고 어성초 추출물을 가지고 만든 비누입니다. 여기는 티백 입욕제입니다. 끓여서 쓰는 티백 입욕제. 그리고 물에다 타서 쓰는 액상 입욕제. 액상 입욕제는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원과 같이 만든 제품입니다. 연구 협력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물에다 바로 타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피톤치드 오일, 뭐 소치 효과, 항균 효과, 어린애들이 쓰는 보습제라거나 로션에다가 몇 방울, 3방울 정도 섞어서 흔들어서 쓰면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티백 입욕제입니다. 아토피아라고 이런 제품도 만들었습니다. 성우는 어렸을 때
어성초 입욕제로 목욕을 하면 아토피가 들어갔었는데 7살 때 고온다습한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6월달이 되니 어성초 효소를 먹여도 어성초로 목욕을 해도 이렇게 아토피가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연구 개발도 했고 많은 제품을 만들어 봤었는데 7살 때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발적이 일어나서 후끈후끈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태가. 목 같은 데는 이렇게 긁었을 때 2차 감염이 일어나죠. 아침에는 이렇게 체액이 흘러가지고 진물이라고 하죠. 진물이 흘러가지고 촛농처럼 붓습니다. 또 귀가 열에 의해서 귀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이 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또 찢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목, 팔, 접히는 부위가 대체로 심합니다. 여기는 발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발이. 발이 아니고 무릎이구만요. 무릎. 여기는 팔하고 어깨에 접히는 부위. 이제 이 정도 아토피가 심해 버리면은 성우는 그러죠. 이제 밤에 잠을 깊게 잘들 못하죠. 음식도 가려야 되고 밤에 성우가 잠을 안 자면 엄마 아빠도 잠을 못 잘 가능성이 많죠. 엄마 더워, 엄마 가려워, 엄마 물 줘, 엄마 긁어줘. 성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진짜 큰 문제는 왜 7살 때까지는 어성초 효소나 어성초 입욕제를 끓여서 목욕을 하면 그동안은 아토피가 들어갔는데 왜 7살 때 여름부터는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성초 입욕제를 썼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성이 생긴 게 아니라 아기 몸속에 어떤 특정 원소의 부족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우 엄마가 제가 아토피를 고친다고 이렇게 아토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성우 엄마가 하는 말이 의사도 못 고치는데 왜 약초 농사꾼이 이 아토피를 고친다고 이 7년 동안 매달려 있냐. 이제 더 이상 살림이 안 되죠. 투자도 많이 했고 제품도 많이 만들었는데 아토피가 완치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성우 엄마 입장에서도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살림이 되지 않는다. 연구도 좋지만 살림하고 산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하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 7년 동안 투자비도 엄청났고 또 오랜 7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 얼마나 모든 정신을 거기에다 다 쏟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토피가 완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한 거죠. 충분히 저도 그 성우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7년 동안 약초를 조사했지 아토피가 있는 우리 성우를 조사해 보지 않았다라는, 검사해 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7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뭐 교통이나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된 나라에서 왜 아토피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우 엄마가 그만하라고 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우를 한번 이제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하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혈액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염증 수치를 검사해 보니까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염증 수치가 높은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두드러기 알러지 검사를 했습니다. 피부에다가. 그런데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먼지 진드기라고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다지 크게 이렇게 신뢰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토피하고 두드러기 알러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리고 세 번째가 성우의 모발을 가지고 미네랄 중금속 검사를 해봤습니다. 미네랄 중금속 검사란 머리카락을 통해서
성우 몸속에 있는 중금속과 미네랄, 필수 미네랄의 양을 검사해 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성우는 1차 검사 결과에서 필수 미네랄 중에서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셀레늄이 부족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면은 유독성 원소는 중금속을 이야기합니다. 중금속은 허용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 필수 미네랄은 가운데가 균형범위입니다. 나트륨, 소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쪽은 많아서 소금이 너무 반찬이나 국물에 소금을 넣을 때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짜서 불균형, 왼쪽은 적게 들어가서 싱거우니까 못 먹죠, 음식을. 이러면 적어서 불균형입니다. 적어서 불균형, 많아서 불균형.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우는 필수 미네랄 중에서 균형 범위를 벗어난 원소가 5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셀레늄. 아토피가 심했을 때 검사해 보니까 이 5가지 원소가 적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어성초에서 내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그래서 부족한 미네랄과 흡수를 돕는 비타민으로서 인위적인 조정을 해주니까 6개월 만에 완치되었습니다. 처음 효과는 45일째 효과가 있었습니다. 45일째 80% 정도가 좋아졌었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나머지 20%도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은 약초만 연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성우 아토피가 완치되고 영양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우를 순차적으로 검사를 해봤습니다. 1차, 2차, 그리고 나중에는 6차까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